닿으면 실제로 돌이 되는 호수부터 24시간 끓고 있는 지옥문,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심해와 폐허가 되어버린 마을까지 도저히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현실 지옥 6곳. 과연 진짜 최악은 어느 곳일까? 2011년 발생한 쓰나미. 그야말로 모든 것을 파괴한 이 재앙은 원자력 발전소까지 덮쳐버렸고 결국 발전소가 폭발하며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주변에 유출되게 된다. 그림처럼 평화로운 해안가의 마을들은 모두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형을 얻게 되는데 주변 수십 킬로미터가 모두 금지된 지역으로 변해버린 이곳 일본 후쿠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6위에 오르게 된다. 이 핏빛 호수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대로 돌이 돼버린다. 이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실제로 일어나는 곳, 이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나트론 호수다. 예전부터 홍학이 많이 서식한 걸로 유명했던 이곳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한 핏빛 호수와 희귀한 홍학이 쌍으로 있어 전 세계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모이는 핫플레이스인데, 그러던 어느 날 사진작가 한 명이 이 호수 근처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찍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나트론 호수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죽은 동물들의 사진. 당시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 신화 속 메두사를 떠올리며 메두사 호수라는 별명을 붙이기까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 나트론 호수는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화학물질이 가득 차 있던 것. 호수에서 6km나 떨어져 있던 화산에서 탄산수소 나트륨 성분이 흘러들어와 호수가 이 지경이 된 거라고 하는데, 강한 염기성이 단백질을 녹인다는 사실을 몰랐던 동물들은 호수에서 목욕 한번 시원하게 했다가 그대로 돌처럼 굳어서 죽어버린 거라고. 그렇게 죽음의 호수 나트론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5위에 오르게 된다. 드론에 촬영된 실제 지옥의 문, 이곳은 투르크메니스탄 외딴 사막에 위치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분화구다. 이 헬게이트가 열린 것은 바로 1971년, 당시 소련의 석유 굴착기가 이 분화구에 빠지게 되었고 정부는 유독가스 방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불태우기로 결정한다. 계산대로라면 불길은 몇 주 내에 꺼졌어야 하지만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수십 년간 계속해서 불타오르며 지옥문을 열어버렸다. 분화구의 가장자리는 수많은 작은 불길들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에는 2개의 큰 불길이 보이는데 아마 이 자리가 굴착기가 있던 자리로 추측되고 있다고. 다르바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가스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극심한 열기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에 이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되고 있으나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불타오르는 장관을 직접 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방문하고 있고, 그렇게 투르크메니스탄 다르바자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4위에 오르게 된다. 난다 긴다 하는 탐험가들조차 절대 출입하지 않는 죽음의 섬, 노스 센티넬 아일랜드. 인도에 위치한 이곳은 석기시대의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 고대의 섬이다. 무려 6만 년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외부인이 근처에 접근하기만 해도 바로 죽이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러던 2018년 결국 일이 터지고 만다. 미국에서 온 존 앨런 차우라는 선교사는 이 부족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센티넬 섬으로 향하게 된다. 이곳은 원래 법적으로도 출입 금지 구역이기에 인도 정부는 당연히 못 가게 했는데, 그러자 몰래 작은 배를 구해 혼자 노를 저어 섬에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세상에서 증발해버린다. 그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고 우연히 발견된 일기장에는 주님, 이 섬은 사탄의 마지막 요새인가요? 라는 말만 적혀 있었다고. 개인이 절대 갈 수 없는 이 죽음의 섬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위험한 장소 3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 따위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마리아나 해구 심해 깊은 곳에는 인간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3, 2, 1.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생명체가 바로 심해 아귀. 비주얼이 워낙 살벌하기로 유명한 이 녀석은 2000m 깊이의 깊은 심해층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녀석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머리 촉수 끝에 달린 발광체. 마치 낚시를 하듯 발광시킨 촉수를 미끼처럼 보이게 하여 다가오는 생명체를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습, 놀랍게도 모두 다 암컷이다. 암컷과 다른 수컷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것. 압도적인 포스를 자랑하는 암컷에 비하면 수컷의 크기는 거의 기생충 수준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는 지금까지 암컷의 모습만 알고 있었던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도 괴기스러운 심해 아귀의 번식 방법 때문. 이 귀여운 수컷은 1cm도 안 되는 자신의 몸뚱아리보다 60배가 큰 암컷을 찾아낸 뒤 빠르게 암컷의 배를 물어 암컷의 몸에 결합, 피부와 혈관까지 융화하고 자신의 몸에서 필요 없는 눈, 지느러미, 내장은 지워버린 뒤 아가미와 정자 주머니만 남긴다. 그 뒤에는 사실상 암컷 몸뚱아리의 일부가 되어 죽을 때까지 정자를 공급하는 정자 공급기로 평생을 암컷에 기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심지어 암컷 한 마리에게 2마리 이상의 수컷이 기생하기도 하며 최대 8마리의 수컷이 기생하는 것도 발견되는 등 말 그대로 끔찍한 혼종 그 자체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이 녀석을 보고 나면 마지막으로 도달하게 되는 심해의 가장 깊은 곳, 인간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알려진 심해 10,000m, 심해저. 그런데 최근 자기 목숨을 걸고 이 10,000m까지 내려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빅터 베스코보. 빅터는 목숨을 걸고 도달한 세상의 끝, 이 심해저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그건 바로 쓰레기. 우리가 아는 그 쓰레기 맞다. 인간이 단 한 번도 도달한 적조차 없는 지구상 가장 깊은 곳. 바다에 아무리 쓰레기를 버린다고 한들 쓰레기가 이 깊이까지 도달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지구 멸망의 신호라고 칭하게 되었고, 심해 도시설부터 지구 리셋설까지 온갖 음모론들이 논란되며 심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2위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1위, 체르노빌. 1986년 발생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체르노빌은 지옥이 된다. 이후 출입이 금지된 이곳에는 온갖 괴생명체나 돌연변이들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가득 차게 되는데, 그러나 최근 방사능 농도가 낮아지며 이 미지의 영역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결국 압박에 못 이긴 우크라이나 정부는 체르노빌을 개방하여 제한적인 관광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 지옥문이 개방됨에 따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몰래 잠입하는 유튜버 탐험가들. 그들은 방사능 수치가 높은 출입금지 구역들에 들어가 체르노빌의 희귀한 모습을 찍어 돈을 벌고자 하는데, 체르노빌에 몰래 잠입한 유튜버 탐험가들, 지독한 방사능의 영향 때문인지 한 명이 점점 정신 이상 증상을 보이더니 결국 방사능 물속에 뛰어들어 버린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왔지만 그의 방사능 수치는 이미 300대. 옷을 버리기로 결정하였으나 그의 남은 인생은 이미 조졌다. 그렇게 도착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내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흘러내린 듯한 모습인데, 오직 공허와 폐허만이 존재하는 이곳에 귀신 따위는 없었다. 오히려 귀신보다 차가운 현실만이 있을 뿐. 실제 체르노빌에서 가장 위험한 것들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건물들인데, 사고 이후 사람 한 명 없는 유령 도시가 된 이곳에서 수십 년간 방치된 건물들은 툭 치면 우르르 무너질 정도. 실제 유튜버들이 찍은 영상들을 보면 천장부터 바닥까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건 기본. 바닥이 부식되다 못해 썩어 문드러져 있거나 한쪽 벽면이 통째로 무너져 있다. 어떠한 외부 충격도 없이 방사능으로 부식된 것이기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작은 바람이나 진동만으로도 충분히 붕괴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 만약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다.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체르노빌 현장 가이드나 유튜버들 사이에선 붕괴된 건물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소문이 파다한데, 문제는 체르노빌 투어가 대부분 비공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조용히 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데 비단 위험한 것은 건물뿐이 아니었으니 체르노빌의 붉은 숲을 탐험 중 마주친 생명체, 개구리처럼 보이는 이 녀석은 도망은커녕 입을 벌린 채 탐험가를 응시하고 있다. 뭔가 이상한 기분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입의 모양이 기괴하다. 마치 에일리언처럼 입안에 손이 달려있는 듯한 형태. 혹시 개구리가 아닌 것 아닐까 싶어 건드려보자 과거 개구리였던 존재는 황급히 사라진다. 그리고 이어서 발견된 기괴한 생명체, 처음에는 곤충인가 싶었지만 오히려 새에 가까운 몸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얼굴과 기괴한 입모양은 도저히 새의 것이 아니었는데,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생명체를 놓아주고 돌아서던 찰나, 체르노빌 정부기관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 기형 생명체들을 회수해가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들은 마치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매우 능숙하게 해당 생명체를 회수해가는데, 실제로 온갖 돌연변이들의 출몰로 유명한 이 붉은 숲은 체르노빌 발전소로부터 10km 내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방사능을 먹고 붉게 변한 식물들로 인해 붙여진 이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장소로 여겨지고 있으며, 당연히 이러한 방사능을 먹고 숲에서 자란 동물들 역시 기괴하게 변화한 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렇게 가만히 둬도 위험한 체르노빌을 자꾸 자극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건데,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마침내 체르노빌마저 점령하게 되는데, 그러나 군사 충돌로 매립되어 있던 방사능 폐기물이 터져나오게 되며 방사선 지수가 폭증하게 된다. 인류의 운명이 걸린 심각한 상황에 러시아는 결국 적국인 우크라이나와 임시 동맹을 체결, 방사능 누출 방지라는 명목으로 21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감금시켜 일하게 한다. 다행히 문제는 일단락되었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감금된 사람들 역시 풀려나게 되는데, 그런데 곧바로 또 다른 위기가 생긴다. 바로 붉은 숲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것. 러시아는 불을 끌 생각이 1도 없었고 불을 끌어오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조차 무력으로 제압해버리는데, 이게 무슨 개짓인가 싶은데 알고 보니 러시아가 공포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불을 냈던 것. 이어서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2월, 결국 러시아가 또다시 체르노빌을 공격하게 된다.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에 드론 공격을 퍼부으며 불까지 내버리는데, 다행히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 설치해놓은 방호 덮개 덕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2주 넘게 이어진 화재 때문에 방호 덮개는 제 기능을 잃게 된다. 까딱해서 다시 한번 발전소가 폭발하면 사실상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 모두가 전멸임에도 불구 러시아는 멈추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5년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덕분에 체르노빌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됐는데, 그런데 이 난리통에도 여전히 체르노빌을 탐험하겠다고 몰래 기어들어가는 정신나간 인간들. 문제는 이 무법자들의 역사가 1986년 체르노빌이 폭발했을 때부터라는 건데, 유령 도시가 된 체르노빌엔 소련 시절의 군장비부터 무기와 탄약들이 남아있었는데, 이들은 불법으로 체르노빌에 들어가 탐험을 하고 금속을 훔치고 무기와 탄약을 들고 나와 밀매 시장에 팔았다고 한다.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쥐잡듯이 잡아낸 덕분에 현재 이러한 무법자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지만 여전히 체르노빌은 무법지대 그 자체다. 바로 체르노빌을 점령했던 러시아가 후퇴 전 체르노빌을 지뢰로 도배했기 때문. 이미 방사능에 절여진 땅에 폭탄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결국 이 지뢰로 2022년 한 해 동안 60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일대 전역을 고위험 지뢰지대로 분류했다. 이제 체르노빌은 방사능 고위험 구역을 넘어 진짜 지옥이 된 셈. 과연 앞으로 체르노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